지난 3월 인천공항에 모인 약 40여 개국의 주한 외국 외교관들. 우리의 입국 검역 절차를 참관하는 행사였습니다. 행사가 기획된 이유는 각국 정부에서 자국 외교관들에게 한국 정부의 대응 요령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외교장관 주재로 설명회가 열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행사가 기획됐었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로 인해 발생한 2차 감염자는 단 3명. 그마저도 자택격리 대상자를 데리러 간 자가용 운전자 등이고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우리 언론에서 뽑은 제목, 해외 유입은 전파 위험 없다더니 2차 감염 3-4건 발생. 충분히 잘한다고 평가해야 하는 부분을 바늘 같은 구멍을 비집고 들어가 이런 제목을 뽑을 수 있다는 게 한편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입국 검역에서 놀라운 점은 공항에서 검역을 담당하는 분들의 감염 사례가 전혀 없다는 건데요. 최근 해외 유입 케이스가 국내 발생 건수를 넘어서면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 해외 유입에 대한 차단과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그런 전파가 확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렇다면 어떤 검역 과정을 거치길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오늘은 그 과정을 직접 겪으며 풀어낸 미국 언론의 기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의 영종도에서의 검역 경험. (7월 10일) 오전 7시 인천에 위치한 로얄 엠포리엄 호텔 복도에서는 실내 스피커를 통해 5가지 언어로 기계음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금 홀에 계신다면 즉시 방으로 입장해야 합니다. 격리 중에는 방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 순간 복도에 나오려 했던 격리자가 놀라 다시 들어간다. 전날 밤 한국에 도착해 입국 절차를 통과한 후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버스에 모였다. 대략 10여 개국에서 모인 사람들로 14일 동안 머물 격리지로 향하기 위해서였다. 올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대부분의 국가는 국경을 닫았다. 한국의 인근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세계의 거의 모든 외국인 여행자에게 문을 닫고 있다. 유럽연합이 다시 여행을 허용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은 여전히 입국이 금지된 곳 중 하나. 한국은 그런 광범위한 금지령을 내리지 않은 유일한 국가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한국 입국 과정이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사람은 14일 동안 매일 열을 체크해 스마트폰에 입력해야 하고 위치 추적에 동의해야 하며 격리돼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하고 있는 강제적이지 않은 소위 자가격리가 아니다. 한국의 검역 체계는 엄격하고 면밀하게 체크된다. 어느 누구도 방을 빠져나가 밖을 걷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복도를 돌아다닐 수 없으며 이는 CCTV 등을 통해 면밀하게 모니터링된다. 만일 사람이 호텔 복도에 등장하게 되면 경고 알림 방송이 3번 나온다. 우리는 단지 하루에 4번 매우 짧게 문을 열 수 있을 뿐이다. 바로 그때는 문 앞에 놓여진 3끼의 음식을 집어들 때 쓰레기를 담아 문 밖에 내놓는 밤이다. 심지어 한국 격리시설에 있는 창문조차도 플라스틱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다. 만일 한국에 거소를 가진 정규 거주자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의 집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가 아니고 한국에 가족이 없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지정된 시설로 이동해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은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시작된다. 세관에 도착하기 전 여행자는 검역소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이전에는 없던 것으로 코로나로 인해 추가로 생긴 것인데 검역은 주소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 따로 받게 된다. 검역을 위한 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런데 검역관이 내가 머무를 곳을 물었을 때 곧 문제가 발생했다. 나는 양식에 간단히 격리지라고 썼기 때문이다. 작은 해프닝을 겪은 다음 나는 관세선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했는데 그 줄은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지그재그로 서야 했다. 마치 미로를 통과하는 듯한 느낌. 그곳에 있는 투명한 벽 너머에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은 내 전화에 추적 앱이 다운로드 됐는지를 체크했다. 한국 입국 시 일반적으로 거쳤던 지문 입력과 사진 촬영. 공무원들은 여기에 더해 출입국 관리실로 들어가 과거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을 또다시 반복했다. 그곳에서 2주간의 격리에 따른 검역 비용을 안내받고 여권에 빨간 스티커를 붙였다. 수험을 찾고 해서 나는 K-POP 그룹 블랙핑크가 나오는 화면 앞에서 셀카를 찍고 가방을 집어넣은 다음 세관 검문소를 통과했다. 모든 입국 과정을 자세히 안내받았고 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줄을 목에 메고는 격리시설로 향하는 또 다른 20명의 외국인 그룹과 합류했다. 기사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 여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사가 언급했던 절차의 신속성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동량이 줄어있기 때문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다시 이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아쉬운 점은 수용 가능량에 대한 국내 언론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건데요.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는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관한 기사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언론들이 체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다른 여행자를 통해 그곳이 영종도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3성급 호텔인 로얄 엠포리움 호텔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은 인천공항이 위치한 섬에 함께 있는 곳이다. 이동시간은 20분을 넘지 않았으며 그곳은 인천의 중심지와 서울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었다. 인기 있는 을왕리 해변은 그 섬 맞은편에 있다. 요컨대에는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고 젊은이들이 클럽으로 탈출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여서 선택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격리지 선정은 현지 한국인들의 항의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5월 로얄 엠포리움 호텔을 격리시설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주민들은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가 있다며 반대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또 다른 안내를 받았다. 외부 시위대에게 적대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커튼으로 방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창문 밖에는 노인 한 명이 팻말을 들고 있었고 경찰관은 그에게 이동하라며 재빨리 제지했다. 다만 정확한 시위대 규모는 알 수 없었다. 내 방은 호텔 뒤편에 있었고 밖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호텔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내 창문 바깥에는 한국의 시위 장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푸른색 천막이 자갈밭 위에 세워져 있었지만 하루 종일 천막에 사람은 없었다. 텐트의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주민안전대책 무, 상권피해 대책 무, 정부는 각성하라. 기사는 전체적으로 팩트 위주로 담백하게 씌어진 기사지만 단 한 군데 조금은 부정적 느낌이 드는 논평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입국자를 수용하는 시설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관한 것. 이에 대해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서 심층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학교, 아파트 및 기업 등과 도보거리 내에 있지 않은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한국의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거대 대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만 로얄 엠포리움 호텔을 비롯한 다른 격리지 수용자들은 14일 동안 하루 종일 내부에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든지 격리지를 탈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감시 카메라가 있고 휴대전화 추적을 받으며 공무원들의 눈을 모두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라마다 용인 호텔은 최근 가장 시끄러운 시위 장소 중 하나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시위대들은 드럼을 두드리고 시끄러운 스피커 음악을 내보냈다. 이는 마치 종종 광화문에서 일어나는 과격한 시위와 같은 수준이었다. 현지인들은 라마다 호텔에서 300명의 외국인 격리자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주변 상권 방문객들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주 동안 한국에는 736개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있었으며 그중 38.2%가 외부 유입 사례다. 그러나 해외 유입 환자 대부분은 한국인이었으며 지정된 시설 격리 대상에서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모든 입국자들을 격리하는 한국의 정책은 그러한 역의 유입 사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시위자들의 이런 반응이 유별난 공포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1월 서울 교외의 다른 도시에 있는 시위대는 우한에서 한국인을 대피시키는 공무원에게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안은 다른 나라에 있는 자국 국민을 무기한으로 방치하거나 또는 한국 내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자유롭게 내버려둬야 했을까? 나도 체크아웃 할 때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실치 않을 것이다. 얼마 뒤 호텔 로비에서 채취한 샘플의 결과가 나온다. 샘플 채취 시에는 코 깊숙한 곳을 비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매우 이상하다. 실제로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는 않지만 매우 불편하고 샘플 채취 후에도 약 15분 동안 지속되는 강렬한 느낌을 남긴다. 우리는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첫날 밤에 스낵과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직원이 방해 키카드 사용법을 알려줬다. 그러나 2주 동안 쓸 일은 없어 보인다. 기사는 개인이 겪은 체험기 위주이기 때문에 편견이나 개인적 인상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국 검역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격리지 인근의 시위.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사실 이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인 격리시설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도 있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격리지로 향하던 버스를 시위대가 공격하는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통과 이래처럼 저는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시위대의 요구사항도 더 안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